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백제는 왜 한강유역에 나라를 세웠을까? 라는 주제에 대한 생각 채우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8쪽 볼까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본문 옆 질문에 대한 숙제 검사를 해야겠죠. 숙제 검사한 것을 참고로 학생 수준에 맞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 시작합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비류와 온조는 왜 고구려를 떠났니? 주몽의 아들인 유리가 부여에서 왔기 때문에 떠났지. 고구려를 떠난 비류와 온조는 따르는 백성들과 신하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 남쪽으로 갔지. 그림 보자. 온조가 엄지손가락 치켜들고 좋아하고 있지. 왜 그럴까? 한강이 흐르고 북쪽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도읍으로 삼기 좋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기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어? 십제라고 했지. 본문 질문이야. 비류는 어느 지역에 나라를 세웠어? 지금의 인천 지역인 미추홀에 나라를 세웠지. 미추홀은 어떤 곳이야? 평야가 좁고 물이 짜서 농사짓기가 힘든 곳이지.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게 살자 비류는 어떻게 했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괴로워하다가 죽게 되었어. 비류를 따랐던 백성들과 신하들은 어떻게 했어? 온조가 있는 십제로 갔지. 그 뒤에 온조는 나라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 백제라고 바꿨지? 처음에 백제는 목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간섭을 받아야 했어. 왜 그랬을까? 목지국이 마한연맹체의 대표국이어서 그랬지? 그쪽 본문 질문이야. 그런데 대방군과 목지국은 왜 전쟁을 하게 됐을까? 대방군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남쪽으로 쳐들어갔기 때문이지. 지도 보자. 두 나라가 전쟁을 하지.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 대방군이 이겼지. 이 틈을 타서 백제는 어떻게 했어? 목지국을 정복한 후 마한연맹체를 이끌었지. 이때부터 백제는 어떻게 됐어? 낙랑군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선진문물도 받아들이고 나라를 발전시켰지. 본문 질문이야. 313년에 낙랑군이 쫓겨나자 백제는 어떻게 했어? 직접 중국과 교류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지. 가야와 신라, 왜? 이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 고구려는 어떻게 했을까? 고구려는 북쪽에 세워진 북조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거야. 가야는 어디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어? 백제를 통해서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지. 외는 어떻게 했어? 가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지만 만족하지 못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백제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지. 10쪽 본문 질문이야. 그러자 백제 근초광은 어떻게 했어? 선진문물을 외에게 전해주면서 대가로 군사를 요구했지. 왜 군사를 요구했어? 더 영토를 넓히고 싶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북쪽으로는 고구려로부터 황해도를 빼앗고 남쪽으로는 마한 땅을 모두 차지했지. 지도 보자. 황해도까지 그리고 마한의 영토를 모두 차지했지. 지금의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황해도 다 차지한 거야. 그러니 백제가 아주 강했겠지? 이뿐 아니라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했었어. 어디와 교류했어? 동진하고 교류했지. 고구려는 어디와 교류했어? 전진하고 교류했지? 자, 그러면은 남쪽에 한족이 세운 나라가 더 발전했을까? 북쪽에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가 더 발전했을까? 아무래도 동진이 더 발전했겠지? 그래, 그래서 동진하고 교류를 한 백제는 더 많이 발전하면서 중국의 요소지방까지 진출했어. 그리고 어디도 진출했니? 일본의 규수지방도 진출했지. 자, 이렇게 발전한 백제, 몇 세기의 전성기를 맞았어? 4세기의 전성기를 맞은 거지? 본문 질문이야. 그런데 475년 계류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한강유역을 빼앗겼지. 그래서 백제는 어떻게 했어? 도읍을 옹진으로 옮겨야 됐지. 11쪽에 지도 보자.
여기 용감하게 서 있는 사람 장수왕이지? 장수왕이 백제로부터 한강유업을 빼앗았네? 백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웅진으로 갔어. 가서 도읍을 그곳으로 정했어. 왜 웅진으로 도읍을 정했을까? 웅진은 금강이 흘러 살기가 좋았고 북쪽에 산맥이 있어서 고구려의 공격을 막기가 좋았지. 이때부터 한강을 차지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했어. 몇 세기지? 5세기야. 자, 본문 질문이야.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지만 백제는 발전을 하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귀족들이 왕을 살해했기 때문이야. 왜 왕을 살했을까? 아무래도 웅진에 가면은 왕의 세력이 약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고 싶어서 죽였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 강한 백제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동성왕은 어떻게 했니?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지. 그런데 동성왕도 귀족에 의해 살해당했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왕인 무령왕은 어떻게 했어?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왕의 힘을 아주 강하게 해서 왕권을 안정시켰어. 그리고 다른 나라와도 교류를 적극적으로 했지. 어느 나라와 교류했니? 중국의 양나라와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 자, 우리 선생님이 앞에 사쪽에서 송제, 양진 하면서 양나라 기억하자라는 거 생각나니? 그 양나라랑 교류한 거야. 자, 양나라랑 교류했고 또 어느 나라랑 교류했어? 일본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전해줬지. 이러면서 백제는 강대국이 되었어. 여기 그림 보자. 무령왕이 기분 좋은 얼굴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나라가 발전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사니 기분이 아주 좋아 이러고 말하고 있겠지. 그러자 신하들은 어때? 그렇습니다 하는 밝은 얼굴을 하고 있지. 이렇게 무령왕의 노력으로 백제가 발전했어. 그러자 성왕은 어떻게 했어? 사비로 도읍을 옮겼지. 왜 사비로 도읍을 옮겼어? 사비가 웅진보다 더 넓고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이지. 12쪽 지도 한번 보자. 웅진과 사비를 비교해봐. 웅진에 비해 사비가 더 넓으니? 그렇지. 그리고 황해도 가기 좋지. 그렇지. 그리고 걸어서 동쪽으로도 가기 좋니? 그래. 그래서 사비로 도읍을 옮긴 거야. 본문 질문이야. 도읍을 옮긴 성왕은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유업을 빼앗았지. 그러나 성왕의 꿈은 잠시뿐이었어. 왜 그랬을까? 신라의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유업을 빼앗았기 때문이지. 참을 수 없었던 성왕은 어떻게 했어? 간산성으로 쳐들어갔지. 자, 여기 지도 봐. 간산성 보이니? 이곳에 군사를 보냈어. 하지만 성왕은 가서 격려를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군사를 찾아서 격려하러 가던 도중에 간산성에서 신라군한테 잡혀서 죽고 말았어. 자,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어. 그러니 백제군은 어떻게 했니? 사기가 쭉 빠졌겠지. 그래서 결국 전투에서 졌어. 그리고 백제는 다시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 선생님 버전입니다. 신라의 배신 소식을 전해들은 백제의 성왕과 귀족들은 분노했겠죠. 그래서 성왕은 바다 건너 외에 연락하고 가야 병사들까지 동원해서 신라를 정발하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태자인 창을 정벌군을 이끌고 가도록 했어요. 자, 두 나라의 군대는 간산성, 지금의 충북 옥천 지방에서 대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성왕은 직접 가서 병사들을 독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위 군사들만 데리고 옥천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신라군이 이를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 있다가 옥천 부근에서 성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성왕을 죽여버렸어요. 성왕이 신라군에게 붙잡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백제군은 어떻게 했어요? 사기가
쭉 떨어졌겠죠? 그리고 결국 크게 패하고 말았어요. 신라를 정벌하기는커녕 왕까지 잃고 만 것이죠. 표를 보면서 당시 삼국의 정세를 살짝 살펴볼까요? 531년 3월에 내부운으로 고구려 안장왕이 피살됩니다. 그러니 고구려가 어땠겠어요? 흔들렸겠죠. 545년에 고구려의 안원왕이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 왕위 다툼을 놓고 귀족들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때 진 귀족들이 2000여 명이나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 고구려는 엄청 혼란스러웠겠죠? 이때 8살 된 양원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니 왕권이 어떻겠어요? 땅에 떨어졌겠죠? 정치적 혼란은 더 엉망이었겠죠? 결국 양원왕도 죽고 그 다음에 평원왕이 왕이 됐죠. 보세요. 59년 동안 안장왕, 안원왕, 양원왕, 평원왕 4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이러니 고구려가 많이 혼란스럽겠죠. 이 과정에서 한강유역을 빼앗긴 거예요. 하지만 553년에 어때요? 백제가 신라의 기습 공격을 받죠. 그래서 120년 만에 나제 동맹이 깨지고 말아요. 자, 백제 보세요. 간산성에서 성왕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위덕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신라는 어때요? 법풍왕, 진흥왕. 그쵸? 이렇게 삼국의 정세가 지금 표로 그려보니까 어느 정도 한눈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학생 버전입니다. 12쪽 본문 질문이야. 백제의 이러한 혼란을 멈춘 것은 어느 왕 때야? 무왕 때지. 무왕은 거대한 미륵사를 세웠어. 왜 세웠을까?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모이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려운 나라를 구할 미륵부처가 자신이라고 알리기 위해서였어. 미륵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56억 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다음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미래의 부처님이야. 무왕은 본인이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런 무왕의 노력 덕분인지 백제는 무왕 때 안정되었어. 그리고 무라는 게 뭐야? 싸운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그러면 많이 싸웠겠네? 그래, 신라를 많이 쳐들어가기 해. 그 다음에 의자왕도 역시 무왕의 뒤를 이어서 신라를 많이 쳐들어갔어. 그래서 결국은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지. 그리고 대하성을 빼앗기도 했지. 자, 12쪽에 지도 보자. 대하성 보이니? 대하성의 성주는 누구였니? 김춘추의 사이였지. 의자왕은 대하성을 빼앗고 김춘추의 딸과 사이를 죽였어. 이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다짐했다고 해. 게다가 대하성 어때? 금성과 가까워. 잘못하면 백제가 금성까지 쳐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김춘추가 영계소문에게 갔어. 영계소문에게 도움을 청하자 영계소문은 뭐라고 했을까? 김춘추에게 한강유역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어. 하지만 신라 입장에서는 한강유역을 돌려줄 수 있을까? 아니야. 김춘추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 그러자 연계소문은 김춘추를 옥에 가뒀어. 근데 연계소문은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을 가졌어. 그래서 부하들이 많이 싫어했었어. 그래서 그 부하 중 하나가 김춘추가 갇힌 감옥으로 가서 토끼의 간 이야기를 해주었어. 토끼의 간 이야기 알지? 토끼가 거북이에게 간을 육지에 빼놓고 왔으니 다시 육지로 가서 가져오겠다 거짓말한 다음에 살아난 이야기지. 이 이야기를 듣자 김춘추는 거짓말을 하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연계소문을 다시 만나 이렇게 얘기했어. 저희 왕인 선덕여왕에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러자 연계소문은 김춘추를 보내줬어. 정말? 이게 거짓인지 몰랐을까? 아니야. 속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떡하겠어. 더 이상
김춘추를 가둬놓을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감옥에서 나온 김춘추는 어디로 갔어? 당나라로 갔지. 그래서 당나라와 손을 잡고 나당연합군을 만들었어. 선생님 버전입니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 지방에 있던 신라군의 군사 요충지였어요. 그러니 많은 군사가 주둔했겠죠. 이 군사를 지휘한 지휘관이 김춘추의 사이였던 김품석이었어요. 김품석은 백제의 대대적인 공격에 성이 함락당하자 항복을 했어요. 하지만 백제는 어때요? 김품석과 김춘추의 딸을 죽인 후 남녀 1000여 명을 포로로 붙잡아갑니다. 대야성은 백제의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성왕에 복수를 한 거예요. 반면 신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풍전등하에 이기를 맞은 거죠. 더군다나 백제는 대야성을 빼앗으면서 이 가야 땅을 모두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였나요? 맞아요. 자, 반면 또 신라는 어때요? 낙동강을 발판으로 언제 금성까지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선덕여왕이 어떻게 할지 걱정을 했어요. 그러자 김춘추가 딸의 복수도 할 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하니까 자신이 고구려로 가서 구한병을 청하겠다고 말을 하고 고구려로 간 거예요. 김춘추가 딸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삼국사기 기록 한번 볼까요? 딸의 죽음을 전해 들은 김춘추가 하루 종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둥에 기대어 섰다가 대장부로서 어찌 백제 하나 멸하지 못하겠는가? 라며 적개심을 키우며 울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기꺼이 고구려로 간 거죠. 하지만 연개소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당나라로 가서 당태종을 만난 거예요.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복하고 싶어서 쳐들어갔었죠. 하지만 어땠어요? 안시성에서 대패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분한 마음이었지만 어쩌지 못하고 꼭꼭 분한 마음을 참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바로 이때 김춘추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 어때요? 당태종은 좋아, 같이 정벌 하자, 이 얘기를 했겠죠. 김춘추가 이때 제안한 것은 신라군이 당군을 도와 남쪽에서 고구려를 공격할 뿐 아니라 당군이 먹을 충분한 식량과 입을 것들을 보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 어때요? 솔깃한 제안이죠. 그래서 나당연합군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신라가 당과 손을 잡고 연합군을 결성할 때 백제의 의장왕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주 술판을 벌이며 향락에 취했고 이를 말리는 신하들의 충고는 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 주변 정세가 백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그 부인 가운데 한 사람은 제멋대로 국정에 간섭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충신이라 하더라도 내쫓아요. 그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충이라는 신하가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고 홍수라는 신하가 지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어때요? 왕을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의자왕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신라와 당나라는 연합을 했죠. 하지만 백제의 지배층은 어때요? 단결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것이죠. 이러니 이미 백제의 멸망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다시 학생 버전입니다. 신라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백제는 어땠을까? 용맹하던 의장은 나중에 점점 힘이 약해졌지.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왔지. 12쪽에 있는 그림 보자. 누구야?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로 싸우러 가는 계백장군이지. 13쪽의 지도 보자. 황산벌 보이니? 지금이 어디야? 논산이지. 황산에 있는
벌판이라고 해서 황산벌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신라가 쳐들어오자 계백장군이 황산벌에서 맞서 싸웠지. 자, 그래서 열심히 용감히 싸웠지만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어? 패하고 말았어요. 왜? 신라는 5만, 백제는 5천이야. 많이 수적으로 어때? 훨씬 적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어. 자, 황산에서 신라군을 막지 못했어. 그러니 어때요? 금강을 통해서 사비까지 금방 쳐들어온 거야. 당나라군도 어때? 사비까지 금방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 사비성은 어떻게 되었어? 이들을 막을 수 없었던 사비성은 온통 불바다가 되고 말았어. 자, 그림 봐. 의장 어떻게 하고 있어? 걱정은 됐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지 이젠. 자,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낙하하면서 뛰어내리고 있지. 왜 뛰어내렸을까? 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노비처럼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걸까? 그래. 결국 사비가 불바다가 되면서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던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어. 백제가 멸망한 게 660년이야. 그리고 고구려의 멸망은 언제였지? 백제가 멸망하고 8년 뒤인 668년이었지. 학생들한테 이렇게 본문 수업을 마친 다음에는 18조 노래를 부르게 해주세요. 얘들아, 삼국시대 때 한강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 그래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었지? 네. 자, 한강이 중요했던 이유 한 가지씩만 얘기하자. 자, 혜승이 먼저 해보자. 농사짓기 좋은 기름진 땅이었어요. 자, 준호는? 중국에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좋았어요. 잘했어. 자, 이 한강을 차지한 왕이들이 있었지, 각 나라에. 네. 백제는 누구야? 근초고왕, 고구려는? 장수왕, 신라는? 진흥왕, 가야는? 못 차지했어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를 못 갔다 그랬지? 네. 자, 이제 노래해보자. 시작!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있어.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는 근초고왕, 고구려는 장수왕, 신라는 진흥왕, 가야는 못 차지했네. 잘했어. 네. 한강을 차지한 나라들에 대한 노래를 잘 들으셨죠? 이제 수업 직후 복습을 하도록 해주세요. 생각 채우기 옆 질문과 문제를 보고 틀린 것을 고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제가 한강 유역에 나라를 세우고 마한을 병합하여 강력한 나라로 발전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웅진과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가 멸망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제를 왜 문화의 나라라고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